네,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은 0.6%대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129선에서 흘러가면서 내내 장 초반부터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결국 외국인도 매도 규모를 확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지금 개인이 거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이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내주면서 지수 좀 하방을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오늘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한데요. 이 안에서 이슈를 보이한 유망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모 기사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초반부터 하락했다가 올려 세웠다가 내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셨을까요? 기존에는 이제 시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올라가면 유동성, 빠지면 이제 변동성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좀 약간 변곡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어제 이제 물론 지금 어제 어떤 시장 흐름을 이 개인들의 사상 최대 어떤 이 매수세에 집중하는 포커스가 되게 많았는데 어제 코스피 흐름 보면 고점과 저점의 이 변동폭이 5%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 항상 변곡점이 나오거든요. 물론 큰 흐름에서 지수는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항상 이 변동성이 나온 이렇게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온 이후에 항상 보면 시장이 약간 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 변하는 시장을 좀 준비하는 물론 기존의 주도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유지하는 건 맞겠지만 그 밑단에 흐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지 않았던 종목들 안에서 꼭 삼성전자, 현대차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볼 만한 유망주 어떤 관심주를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그래도 좀 저점 대비 반등 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회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트룩시마가 워낙 지금 미국에서 흐름이 좋죠. 그리고 내년에는 램시마 SC 유럽의 이제 지역 더 넓어지면서 내년에도 매출 기준으로는 한 50%,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20, 30% 성장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성장 기조로 가고 있고 지금 코스피가 3,000 넘으면서 이제 코스닥도 1,000 시대가 열릴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게. 과연 그럼 코스닥의 1,000을 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근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기술을 지금 상황에서 견인할 수 있는 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말고는 없다. 기본적으로 코스닥에 1,000이 열리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움직임이 나와야 코스닥이 1,000이 열릴 수 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을 봤을 때 3위가 HLB, 4위가 CJN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코스닥이 1,000을 가기는 힘들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코스닥 1,000을 앞두고 이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로 코스닥 1,000 넘어가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가야 된다는 논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일에 이제 혈장 치료제가 아마 그 글로벌 임상 이상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 항체 치료제죠. 네키오나주 이 혈장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을 트리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가들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주식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뭔가 성장성을 줄 수 있는 트리거가 발동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시장의 매수자가 모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일 셀트리온의 그 항체 치료제의 어떤 임상 이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순히 국내 임상이 아니라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식약처에서 이게 좀 빠르게 이제 허가를 내줄 것 같고 신속 허가 내주겠죠. 그리고 이제 FDA라든지 유럽도 인증 이제 그 허가를 낼 거라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정도부터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좀 사실 또 이제 임상 결과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리스크를 보신다고 하면은 내일 정도 이제 임상의 어떤 결과를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임상 이상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 목표가는 한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를 잡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를 기다리면서 확인을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공략주일까요? 예,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 지켜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이 이제 타이어 코드인데, 타이어 코드 사실 뭐 작년 상반기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본업 자체가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 증가하면서 이제 3분기에는 다시 흑자 전환이 됐고요. 이제 아마 올해는 이제 상당히 본업 자체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아마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드리면 그 탄소 섬유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체인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소재부터 장비부터 해가지고 셀 업체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 수소 경제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단에 흐르는 소재 국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탄소 섬유라든지 백금 촉매 같은 이런 시장은 일본이 이미 일본의 도레이라든지 교세라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지금 70%에서 80%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국산 소재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효성 첨단 소재는 이미 작년도에 1조 그 탄소 섬유 그 증서를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증서를 지금 단행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올해 굉장히 작년 말부터 굉장히 지금 빠르게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월 초,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탄소 섬유 분야가 전체 매출의 1%가 안 되는 그 미비한 수준이었는데,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봤을 때는 한 4%에서 5%까지 전체 매출 단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3분기에 이미 BEP를 넘긴 상태입니다. 그 예상도 원래는 4분기 이후로 본 건데 굉장히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 첨단 소재 내년도의 어떤 매출과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전혀 지금 주가에는 이런 그 첨단 소재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주가의 어떤 그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 구간부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스권이에요. 많이 오른 종목도 되게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단, 그린 뉴딜에 관련, 블리브에 관련된 이런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 효성 첨단 소재는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공략해볼 유망주,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효성 첨단 소재 목표가 모두 다 20만 원으로 또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도움 말씀 메리츠증권 신영모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